4일 후 남자는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사공사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하루에 한 편, 1일 1영상 약속하며 꾸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7월 28일 금요일 서울 종로구의 한 무역회사에서 정민아는 시계를 보며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내일 속초 간다고 했죠? 동료가 묻자 정민아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1박 2일로 다녀와요.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입사 2년 차인 정민아는 독립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친구들은 그녀가 평소보다 조용해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구의 한 건축학과 연구실에서는 이승현이 도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졸업반인 그는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교수와 동기들의 신뢰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형, 내일 여행 간다며? 날씨 좋을 것 같은데? 동기 윤철수가 말을 걸자 이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나랑 속초 가기로 했어. 둘 다 바다를 좋아하거든.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출신으로 1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승현이 선배였지만 정민아의 적극적인 성격 덕분에 관계는 늘 화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속초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승현은 여행용 카메라를 챙겨왔고 정민아는 작은 수첩에 여행 일정을 적어두었습니다. 사진 많이 찍어줘요. 물론이지. 바다 배경으로 예쁘게 찍어줄게. 버스 안에서 나눈 대화는 평범한 연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정민아는 출발 전 친구에게 요즘 고민이 많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후 2시경 두 사람은 속초 청호동의 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객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두 사람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펜션 주인 조만수 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참 다정한 커플이었어요.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를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평범한 연인들이라고 생각했죠. 체크인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곧바로 속초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7월 말에 뜨거운 햇살 아래 정민아는 하얀 원피스를, 이승현은 반팔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파도를 배경으로 한 셀카, 모래성을 쌓으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서 있는 뒷모습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 오전, 속초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펜션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해수욕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많은 피서객들이 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물이 정말 시원하네요. 정민아는 발목까지 물에 들어가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승현은 카메라를 들고 그녀의 모습을 열심히 담았습니다. 필름, 카메라 특성상 신중하게 셔터를 눌러야 했지만 그는 아끼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두 사람은 해변 근처 포장마차에서 오징어를 구워 먹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젊은 커플이 와서 오징어 2마리 시켜 먹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정말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오징어 다 구워서 여자 앞에 놓아주고. 점심시간에는 속초 중앙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정민아는 부모님께 드릴 건어물을 샀고 이승현은 속초 명물인 닭강정을 포장해서 펜션으로 가져갔습니다. 오후에는 청초호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책로에서 두 사람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호수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줄까? 이승현이 제안하자 정민아는 기꺼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청초호를 배경으로 한 이 사진이 정민아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5시경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민아는 집에 보낼 엽서를 썼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그 엽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섭지만 행복해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이 문장은 나중에 수많은 추측을 낳게 됩니다.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왜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저녁 7시 두 사람은 속초 해변의 한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회를 시켜놓고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횟집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분이 좀 시무룩해 보이더라고요. 남자가 뭔가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여름밤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연인들의 속삭임이 들렸을 그 시간.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펜션 주인 조만수 씨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밤 10시 반쯤 됐을까요? 해변 쪽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번갈아 들리더라고요. 뭔가 다투는 것 같았죠? 근처 민박집 주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밤 11시경이었어요. 해변에서 두 사람이 서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날 아침 펜션 주인이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두 사람을 찾아 객실 문을 두드렸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 펜션 주인 조만수 씨는 객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린 후 조 씨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이상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산책이라도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조 씨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속초경찰서에 첫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후 1시 20분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우선 해변과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서울에 있던 정민아의 어머니 정경자 씨에게 펜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님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정경자 씨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나가 연락 없이 어디 갈 아이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같은 시각 이승현의 부모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두 집안은 급히 속초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가족들이 속초에 도착했을 때 경찰의 수색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해안경비대와 소방서도 합동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객실을 살펴본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의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그대로 있었고 지갑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2대는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 미나는 핸드폰을 끄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정민아의 어머니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정민아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운동화 한 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리퍼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딸이 맨발로 어디를 갔다는 건가요? 경찰은 우선 주변 병원과 숙박업소를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두 사람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특히 정민아의 어머니는 밤새 해변을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나야, 미나야. 파도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해안경비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세해 속초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중수색도 병행되었습니다. 혹시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8월 1일 실종 3일째가 되자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실종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초에서 젊은 커플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사고 양쪽 모두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도 해변 근처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이른 아침 모든 것을 뒤바꿀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청초 방파제 근처에서 조깅을 하던 시민이 물에 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더라고요. 오전 7시 30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는 물에서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것은 이승현이었습니다. 8월 2일 오전 8시 속초경찰서는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청초 방파제에서 발견된 시신은 실종된 이승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외상이 전혀 없습니다. 타박상이나 상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시신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물에 4일간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패 정도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웠습니다. 익사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정밀한 부검이 필요해요. 이승현의 부모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미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승현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었는데 왜 승현이만? 경찰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두 사람 모두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승현만 발견되고 정민아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장은 사건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양쪽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주변 탐문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혹시 놓친 목격자나 단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8월 4일 부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익사 전후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의학자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시신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흔적은 있지만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발표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이승현은 왜 혼자 물에 빠진 것일까요? 그리고 정민아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정민아의 어머니 정경자 씨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승현이가 죽었다는 건 우리 미나에게도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변을 찾아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해 보려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29일 밤 11시경 해변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다툼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한 사람은 구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생존자가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사라진 것이 이상합니다. 한편 이승현의 대학 동기 윤철수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이랑 미나 누나가 요즘 자주 싸우긴 했어요. 윤철수의 증언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고민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형이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윤철수는 사건 후 연락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8월 5일 정민아에 대한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민아에 대한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8월 10일 오후 속초 시내 한 사진관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진관 주인 이진 씨는 실종 소식을 뒤늦게 들은 후 며칠 전 현상에 둔 필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 커플이 맞는 것 같아요. 이진 씨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승현과 정민아가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이 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밝고 행복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청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정민아,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함께 오징어를 먹는 모습까지. 하지만 마지막 컷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사진에서는 여자분이 혼자 바다를 보고 있어요. 이진 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뒷모습인데 뭔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에서 정민아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으로 보였고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묘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과 시간을 통해 두 사람의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사진은 29일 저녁 7시경에 찍힌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편 펜션에서는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민아가 썼다가 보내지 못한 엽서 외에도 그녀의 수첩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미안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사진은 이를 중요한 단서로 판단했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정민아의 어머니는 딸의 수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미나가 무슨 고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8월 12일 경찰은 주변 탐문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속초 시내는 물론 인근 양양과 고성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29일 밤 11시 반쯤 해변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걸 봤어요. 인근 민박집에 투숙하고 있던 관광객의 증언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는 울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민박집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와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증언은 기존 목격담과 비슷했지만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8월 15일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언론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소한 정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수사팀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의 대부분은 오보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목격담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의 제보가 수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8월 1일경 양양 쪽 해변에서 젊은 여자가 혼자 걸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제보자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는데 여자 혼자 맨발로 걸어가더라고요. 이상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하지만 이 제보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애매했고 그 여자가 정민아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실종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정민아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다고 믿어요. 우리 미나는 강한 아이거든요. 정경자 씨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8월 25일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이승현의 대학 동기들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형이 요즘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이승현과 가장 가까웠던 김재우의 증언이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나 누나와 관련된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한 번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진실을 알면
모든 게 변할 것 같다고도 했고요. 이 증언은 수사진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민아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다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미나가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던 박수진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평소엔 밝고 적극적이었는데 7월 들어서는 조용해지더라고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서 깊이 묻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물어볼 걸 그랬어요. 박수진 씨는 후회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민아의 방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침대 밑에서 일기장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정경자 씨는 딸의 일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 7월 27일 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속초에서 결정하자. 이 일기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정민아에게는 이승현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정민아의 인간관계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민아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7월 초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미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고인의 가족 증언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미나가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 사실이 정민아의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을까요?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9월 5일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승현의 하숙집을 정리하던 중 그의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된 것입니다. 편지는 정민아가 쓴 것이었고 날짜는 7월 15일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용기가 없어요. 오빠가 저를 어떻게 볼지 무서워요. 편지의 내용은 일기와 비슷했습니다. 정민아에게는 분명히 비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진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관련된 일일까요? 수사관의 추측이었습니다.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하지만 정민아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나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정경자 씨의 말이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었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9월 10일 경찰은 사건을 재정리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속초 여행 중에 표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이승현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정민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건은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 15일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속초 등대 근처에서 젊은 여자를 봤다는 신고였습니다. 제보자는 등대 주변에서 일하는 어부 최병수 씨였습니다. 9월 12일 새벽 5시경이었어요. 등대 아래쪽에서 여자 한 명이 바다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최 씨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출 보러 온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여름 옷을 입고 있었는데 9월이라 아침은 쌀쌀하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어요.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키는 160cm 정도였습니다. 정민아와 비슷한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어요. 뒷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머리카락 길이와 체격이 실종된 여자와 비슷해 보였어요. 경찰은 즉시 등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배 준비하느라 잠깐 눈을 뗐는데 다시 보니 없어졌어요. 최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9월 18일 경찰은 등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탐문을 실시했습니다. 등대직이 김영호 씨도 비슷한 시기에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9월 10일경부터 등대 주변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풀이 밟힌 자국이나 바위에 앉은 흔적 같은 것들. 매일 확인하시나요? 네, 등대 관리가 제 일이거든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으면 금방 눈에 띄어요. 김영호 씨는 9월 10일부터 15일경까지 약 일주일간 이런 흔적들이 계속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밤에 와서 있다가 새벽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증언들은 희망적이었습니다. 혹시 정민아가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민아의 어머니 정경자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속초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녀는 등대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9월 20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양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속초 등대에서 목격되었다는 여성, 저희 쪽에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인가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집을 나와서 해변가를 떠돌아다니던 아이였어요. 그 여성은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집안 문제로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여서 20대로 오인된 것입니다. 키와 체격도 비슷했고 머리카락 길이도 같았어요. 하지만 정민아 씨가 아니었습니다. 수사진과 가족들의 희망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9월 25일 또 다른 목격담이 제보되었습니다. 속초시장 근처에서 정민아와 비슷한 여자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보도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제보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했다는 제보, 부산에서 봤다는 제보, 심지어 일본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까지. 하지만 모든 제보는 확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0월 10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목격담들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정민아 씨와 관련된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장의 브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됩니다. 어떤 사소한 정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보는 줄어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10월 말 정민아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속초를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돌아올까 봐서요. 그녀는 사건이 일어났던 해변에서 오랜 시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아야, 어디 있니?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부름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사건은 점점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정민아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25년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속초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승현과 정민아가 머물렀던 그 펜션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청호동 일대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옛날에 소박했던 해변가 풍경 대신 관광지로 개발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청초호의 푸른 물결과 그 앞에 서 있는 등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모습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여름 한 기자가 이 사건을 다시 취재하기 위해 속초를 찾았습니다. 당시 펜션 주인이었던 조만수 씨는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이 생각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조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다정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신가요? 잊을 수가 없어요. 밤에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연인끼리 투정 부리는 줄 알았어요. 설마 그게 마지막 일 줄이야. 조 씨는 여전히 그날 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가서 말렸더라면 혹시 달라졌을까요?
이승현의 대학 동기였던 윤철수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저보다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을 거예요. 윤 씨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가끔 형 생각이 나면 그때 더 많이 대화할 걸 후회돼요. 형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았더라면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미나 누나와 관련된 일이었을 거예요. 형이 미나 누나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사진관을 운영했던 이진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사진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특히 마지막 컷, 여자분이 혼자 바다를 보고 있던 그 사진 말이에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머니는 작별 인사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무언가와 이별하는 것 같다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민아의 어머니 정경자 씨입니다. 현재 75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만 열리면 미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정 씨는 쇠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딸 생각 안 한 날이 없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요. 어떤 꿈이신가요? 미나가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꿈이에요.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그런데 찾아가려고 하면 사라져버려요. 정 씨는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서요. 미나가 돌아왔을 때 낯설어 하면 안 되잖아요. 속초경찰서의 기록 보관소에는 여전히 이 사건 파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제 사건 95-27호라고 표기된 두꺼운 파일입니다. 현재 수사팀장인 박창호 경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언제라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30년이 지났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정민아 씨가 살아계시다면 이제 54세입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2025년 현재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추측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민아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도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속초 해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승현은 왜 혼자 바다에 빠진 것일까요? 그리고 정민아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을 알게 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5년 여름, 25세 이승현과 24세 정민아. 그들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미완성으로 끝난 이야기를. 시간은 흘러도 어떤 기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들이 있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작은 단서라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의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창작 및 각색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존 인물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